안녕하세요. 널 위한 나의 경험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큰 일을 당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고요. 저와 같은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저와 같은 피해를 여러분들이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영상이 그냥 까맣게 나오고 뭐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요. 지금 뭘 이렇게 꾸미고 그럴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만 녹음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지금 당했냐면 제가 주택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영끌해서 샀다는 것을 구독자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끌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사실 기운도 없어가지고 이 영상을 뭐 만드는 것도 힘이 드는데 지금 일단 저의 이 기분과 제가 지금 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놔야지 제가 나중에도 한 번씩 다시 돌려보면서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일단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영상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인데요. 제가 신용대출 7천만 원 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은행 직원이 제가 그때 대출 상담했던 그 직원이에요. 제가 목소리 딱 기억하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고객님 혹시 신용대출 받으실 때 주택 구입한다는 말씀 안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세요? 저 그때 주택청약 당첨돼서 그래서 신용대출 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근데 뭐 그때 뭐 어머님께서인가 주택청약 당첨되셔서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신용대출 받는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까는 뭐 주택 구입에 대한 말도 없었지 않았냐는 듯이 저한테 말하더니 제가 되게 확고하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요. 어머니가 주택청약 당첨돼서 뭐 신용대출 받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주택청약 당첨돼가지고 그래서 자금 빌리러 간다고 내가 주택청약 당첨서도 가지고 가서 지점장님한테 상담받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제가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셨죠. 그래요,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 주택 매수용으로 신용대출을 신청 안 한 것처럼 덮어 씌우려다가 제가 나 주택 구입 때문에 신용대출 받으러 온 거다라고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니까 꼬리를 내린 거죠. 결론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 은행에서 제 신용대출 신청을 뭘로 했냐면 가게 자금 목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매수용으로 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뭐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가게 자금 목적으로 내가 신용을 대출을 받았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랑 겹쳐서 뭐 한도라든지 뭐 주택 구입에 대한 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를 좀 확인하려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면 뭐 문제가 없다. 신용대출도 받아도 되고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주담대에 문제되는 게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대출을 받기로 해서 제가 서류도 거기서 다 수기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 조회를 넣었고요. 승인이 났다는 연락을 그 다음날 받았어요. 대출 승인이 났다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고객님 여기 지금 오시면 번거로우시니까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이 링크를 통해서 어플 켜가지고 대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간편해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플로 그 대출을 그냥 신청을 했거든요. 뭐 당연히 우리가 얘기한 내용대로 했겠지라고 해서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됐고요. 대출을 어플로 받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대출이 잘못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책임을 모든 걸 사용자 본인이 다 모든 책임을 물게 돼 있습니다. 모든 잘못에 대한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행에서는 내가 주택청약 당첨돼서 집을 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신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가계자금용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신용대출을. 그렇게 해가지고 7천만 원을 땡겨가지고 저한테 빌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저가 사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라서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이 1억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 미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은행에서 제가 7천만 원을 빌렸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 3,500만 원이 갖고 있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1억 500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거든요. 1억을 넘으면 안 되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주택청약 당첨되고 빨리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막 정신없이 확인하느라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일단 은행에서 가능하다, 문제될 거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믿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500만 원이 오바가 돼서 금감원에서 이 7천만 원을 당장 갚아라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은행에서 문제 없다고 했고, 이 사람들이 그 정책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이거 직원의 귀책 사유로 하면 안 되냐. 그리고 그 서명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1억 이상의 신용대출금을 주택 매수하는데 쓰면 이거를 전체 상환한다라고 서약서에 돼 있어요. 제가 받는 동의서에. 근데 은행에서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출 목록을 다 조회해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통장 3,500만 원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근데 이 직원은 이 정책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약간 어리버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 없다고 하고 대출을 실행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고 그냥 링크 들어가서 동의하라고 하니까 저는 빨리 다 동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플로 그렇게 하면은 또 본인이 그 약정서를 모든 걸 다 읽어보고 서명한 걸로 법적으로 돼 있어요. 모든 귀책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그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은행 직원한테 책임이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갑자기 7천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7천만 원을 상환을 하지 않으면 제가 면체자로 등록돼서 신용 불량자가 되고 추후에 제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좀 이런 힘든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은행 다니는 친구들과 세무사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금감원에도 이거는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어플로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모든 책임은 본인의 규칙 사유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이 은행의 실수를 제기하더라도 은행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 모든 거는 본인의 책임이다. 만약에 제가 은행에서 직접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이 은행 직원의 귀책 사유가 될 수도 있대요. 이 은행 직원이 이런 거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고, 또는 은행이 실수를 한 거면 제가 버틸 수 있는데, 안 갖고 버틸 수가 있는데 그냥 어플로 하면 그냥 무조건 제 잘못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고요. 사실 지금 기운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지금 가족분들한테 모든 돈을 다 빌린 상태고, 더 이상 저에게 이제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금감원에서 이제 저한테 대출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지인들한테만 돈을 빌려서 제가 이거를 지금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잘 해결은 되겠죠. 지금 제가 살면서 어쨌든 좋은 집도 얻게 되고 자전거 배달도 하면서 돈도 벌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좀 그런 것들을 삶을 살아가는 낙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좀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만요. 근데 저한테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굉장히 난감합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태고, 저는 어쨌든 제가 빌린 7천만 원을 갚는 거니까, 이걸 당장 갚아야 되니까 이거 청천만력인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을 해서 진짜 7천만 원을 날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더 괴로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 집을 사든지 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내 인생에 정말 큰 뭔가가 걸린 그런 일에는 꼭 전문가를 동반해서
뭐 단돈 뭐 몇십만 원이 들더라도 뭐 세무사든 뭐 법무사든 행정사든 변호사든 노무사든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하루라도 시간을 빼서 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몇 억이 걸린 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정말 그거를 크게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3년째 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을 공부하는 저 자체도 이걸 몰라서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정말 신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본인은 뭐 하나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일도 안 생기고.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거 말을 듣는 당시에는 솔직히 요새같이 어플로 다 할 수 있는 시기에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큰 일이 걸린 일에는 내가 진짜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되는구나. 어플로 이렇게 간편하게 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 버린 게 정말 너무 괴롭네요. 잘 해결해보고 여러분들께 좋은 후기를 말씀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